수갑을 그 타신 상태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를 걸려서 영등포 네. 경찰서로 오셨잖아요. 예. 그 안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? 참 그 좋은 질문인데 저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출석 요구서를 한 번 더 보내든지 그리고 특히 9월 27일의 경우에는 저는 그리고 6차례 뭐 불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 엉터리입니다. 엉터리인 게. 그렇죠. 예.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대화를 말씀을 드리면 네, 네.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. 아니 어떻게 이렇게 9월 27일 국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셨죠. 변호인을 통해서 했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국회 출석이라는 거는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. 그 선출 권력이 가장 뭐 높은 권력이라고 뭐 정말 참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.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국민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똑같은 뭐 레벨이라면 수준이라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근데 알고 보니까 선출 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던 게 경찰 권력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 국회에 나간다고 출석 조사를 못 나가니까 다른 날짜를 좀 잡아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냥 바로 체포영장 집행 나온 거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란 거는 저는 뭐 6번 불응 전 사실 이제 그 조사를 하러 영등포 경찰서 그 조사실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뭐 2층인지 3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는데 이 뭐 TV 화면 자막에 시뻘겋게 하단 자막으로 크게 뭐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 자막을 그렇게 내 보냈습니다. 예, 예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. 아니 이게 무슨 정말 최근에 또 유행어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예. 소리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 무슨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상황이지. 근데 저는 그게 충격인 게 저도 제가 뭐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저 전과 영범입니다. 아니 이 전과 22범 정부가 이진숙을 뭐 전과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 그 출석 요구 6차례 불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상은 보면은 제가 유성경찰서에 4번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제가 참 유성경찰서에 불만도 많은데 왜냐하면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제가 유성경찰서 편 들어주고 싶진 않아요. 네. 근데 조사 절차 또 출석 요구서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 마칠 때쯤 해서 다음 조사 날짜를 잡아서 아주 원만하게 제가 조사에 응했거든요. 원만하게. 뭐 네. 이쪽에 그 클리셰 이쪽에 하는 말로 성실하게 네. 조사에 4차례 임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러면 유성경찰서는 대전까지잖아요. 편도 2시간, 왕복 4시간 걸립니다. 대전역에서 내려서도 한 30분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편도로 2시간, 왕복으로 4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도시를 옮겨가면서 4차례에 걸쳐서 휴대폰 포렌식도 참여를 하고 심지어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묻는데 그것도 다 참여를 하고 말 네이버 그대로 클라우드까지요? 예 네이버 클라우드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성실하게 응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는 다른 도시도 아니잖아요. 뭐 여의도는 더더군다나 뭐 흔히 제가 거의 참 매주 불려가다시피 했던 그 장소고 그 여의도에서 지척에 있지 않습니까?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없죠. 더더군다나 유성경찰서 같은 경우는 참 저를 또 파렴치범으로 만든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했지만 그 법인카드 같은 그런 조사도 성실히 응하는 판에 이 경우는 보면 유튜브 4번 출연 그다음에 3월 25일에 그 페이스북 게시물 이걸 가지고 제가 조사를 안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은 또 조사를 안 받아도 돼요. 그 임무영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그 브리핑도 했지만
이거는 이미 제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습니까? 이미 그 유튜브 출연물은 다 남아 있어요. 다 남아 있는 겁니다. 페이스북도 남아 있습니다. 제가 안 지웠거니와 또 이미 경찰이 캡처를 해가지고 다 남아 있어요. 남아 있습니다.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. 즉슨 제가 조사를 사실 안 받아도 그들이 기소를 원하면 가능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6차례 조사의 불응, 저는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이었죠. 네.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거 보면 이진숙이 뭐 6차례나 안 나갔네. 저 사람은 왜 조사를 저렇게 피했던 거야. 방통위원장이라고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8월에 3차례, 9월에 3차례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8월에는 제가 방통위 그 담당 과장을 통해서 아직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 않았다. 그때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 않았어요. 예.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때 3번 출석 요구서를 던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9월 10일에 선임이 되셨죠? 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그 전날 9월 9일에 이제 제가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하고 통화를 하셨죠. 예, 네. 하면서 27일에 저는 이제 8월에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27일에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유성경찰서도 모두 4차례 모두 토요일에만 조사를 받았습니다. 평일 날은 휴가를 안 내주잖아요. 맞아요. 제가 평일에 이제 뭐 조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연차를 내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?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평일에 연차를 내가지고 하면은 당신 그것 때문에 조사받는 것 때문에 직무에 소홀한 거 아니냐, 직권 면직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왜냐하면 그 여름 휴가까지 휴가 신청 반려하고 기자들한테 공지해가지고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는 판에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는 판에 제가 평일에 유성경찰서 조사받는다고 연차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은 일주일 전에 연차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. 또 그새 뭐 국회 오라가라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 피하기 위해서 유성경찰서하고 합의한 게 저는 그러니까 주말만 해달라.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. 그런데 토요일이 더 좋다. 이렇게 이제 해서 4차례 모두 토요일에만 조사를 받았어요. 근데 이번에 영등포 경찰서가 정말 던지듯이 날린 그 출석 요구서는 토요일 한 번, 일요일 한 번, 나머지 다 평일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유행가 말씀하셨지만 9월 27일에 필리버스터. 예, 9월 27일에 나가겠다 그랬는데 9월 9일과 9월 27일 사이에 2번 출석 요구서 보내면 그거 엉터리 아닙니까? 아니, 조작 아닙니까? 가짜 아닙니까? 그 사기죠. 예, 사기 아닙니까?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. 제가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저의 생각에 또 수갑을 채울 수는 없겠지만 아니 제가 뭐 참 다른 분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제가 유병수 차장하고 27일에 만나기로 했어요. 구두 약속을 다 했어요. 전화 통화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또 15일에 문자로 유 차장한테 유 차장 16일에 내일 만납시다. 이렇게 문자 보내고 20일에도 또 22일에 만납시다.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유 차장한테 27일은 또 마침 유 차장이 약간의 접촉 사고가 있어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다.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유 차장한테 아니 왜 3번이나 약속 어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? 아닌데요. 저 한 번 어겼는데요.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정말 그러고서는 진짜 하단 자막으로 정말 시뻘겋게 6차례 출석 요구 불응. 그러니까 왜 이진숙을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몰아야 되지? 저는 사실 체포도 체포지만 그 6차례 출석 요구의 불응 이게 더 진짜 그만큼 수치스럽더라고요. 자식 보기도 창피하고. 근데 위원장님 저는 자꾸 그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전직 장관급에 대한 긴급 체포, 그다음에 체포영장 청구, 신청 발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.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번을 중간에 경찰에서
신청을 했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그거는 현직 장관에 대한 신청이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제가 그 강제 면직, 뭐 사실상 해임이 된 게 10월 1일이거든요. 뭐 저는 9월 30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임무영 변호사가 아니다, 10월 1일이다라고 이제 법적인 판단을 내려줘서 이제 10월 1일인데 제가 체포된 게 10월 2일이잖아요. 네. 그렇다면 그 전에 이번에 우리가 체포 적부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. 그렇죠.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.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체포영장이 2번 청구가 되고 기각이 됐다고. 그러면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일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아니 뭐 기관장이 휴가 신청한 것도 반려할 판에 체포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이게 기각됐다는 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현직 장관에 대한 체포를 신청을 하고 2번이나 반려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난 다음에 위원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위원장님 혼자만 탁 집어서 빼버리고 있을 수 없는 위임패간을 폐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8월 달에 변호사가 선임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네. 출석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계속 뭘 보내고 난 네. 다음에 계속 체포영장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 계속 그냥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보내고 그리고 보니까 등기 우편도 그렇고 그냥 일반 우편도 그렇고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명분만 계속 쌓았더라고요.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유성 경찰서 조사를 뭐 그렇게 참 완벽하게 유성 경찰서의 조사에 대해서 뭐 100점을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이 영등포 경찰서를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거 정말 공포가 생기더라고요. 공포가 생기는 게 이거 진짜 잘못하면 경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이 사람 잡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참 이게 제가 이번에 그 돌아가신 정희철 그 네. 면장님은 뭐 특검 조사 받다가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 경찰 들어갈 때인지 아니면 남부지법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뭐 저는 뭐 장관이나 뭐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아야 되고 전직 기관장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뭐 동시간대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. 이거 정말 사람 잡을 수 있겠구나.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?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식으로 마구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제가 그 보니까 형사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절차가 피의자하고 출석 일자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생업을 하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든 어떻든 그런 분들은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저하고는 조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. 그러면 조정을 해서 9월 27일로 정했는데 마구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걸 발견하지를 못했는데 임무영 변호사가 이 출석 요구서 이 날짜를 보더니 9월 9일하고 9월 27일 사이에 2번 출석 요구서가 더 있는 거예요. 네.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. 자칫하면 뭐 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이죠. 그거는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죠.